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몸에 좋다니까 챙겨 먹는 거지. 약보다는 건강식품이 더 안전하잖아.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다들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에 2알, 3알, 많게는 5알 이상의 건강식품을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것 중 일부가 오히려 심장을 혹사시키고 혈관을 터질 듯 압박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겁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상담 현장에서 너무 자주 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검사에서는 괜찮다더니 열심히 챙겨 먹었을 뿐인데, 특히 심장마비나 뇌출혈은 미리 큰 증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속에서 준비를 끝낸 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원인이 병이 아니라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절대 광고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의사들도 짧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진 게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라도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이 마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버린 데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을 앞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으셨고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혈액에 좋다는 것, 피로에 좋다는 것, 머리에 좋다는 것을 하루에 여러 가지 챙겨 드셨습니다. 그분이 쓰러진 건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길,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느낌이 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막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말은 뇌출혈 바로 전 단계였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겹치고 겹치고 또 겹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건강식품은 마치 양념과 같습니다. 조금만 넣으면 음식 맛을 살리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은 오래 사용한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줄어들어 있고 심장은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뛰어 이미 지칠 만큼 지쳐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젊을 때보다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을 더 묽게 만들고 심장을 자극하고 혈압을 급격히 흔드는 성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한계가 오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안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건강식품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먼저 많이들 드시는 오메가3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일 때 이야기입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드시게 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게 됩니다. 혈관 속 피가 너무 잘 흐르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이 한 번만 크게 흔들려도 뇌 안의 가느다란 혈관은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다음으로 기억력에 좋다며 많이 선택하시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성분 역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강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드는 분들이라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 눈에 좋다는 제품, 피로회복에 좋다는 제품까지 겹치면 혈관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에너지 보충용으로 드시는 홍삼이나 고농축 인삼 제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깨우는 작용이 강합니다. 문제는 심장도 같이 깨운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이미 지쳐 있는데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불안감이 나타납니다. 이걸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이나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 역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절에 좋다, 뼈에 좋다며 여러 보충제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 몸은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미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한 번만 점검해도 위험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몸을 지키는 힘은 건강식품보다 생활 습관에서 먼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습관, 짠 음식 한 숟갈 줄이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건강식품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밤에 늦게 먹던 간식을 끊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잠도 깊어지고 가슴이 덜 답답해. 이게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으로 모든 걸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먹는 것들 한 번은 점검해 봐야겠구나. 이 생각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성실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텨줬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하나씩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직 길고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